안녕하세요.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 작업치료사 이은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기압박 조끼에 대해서입니다. 지금부터 공기압박 조끼에 사용되는 감각 원리, 착용 효과, 착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음과 같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것으로 잠을 잘 들지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짜증이 높고 불안이 높은 아이, 어떤 과제나 활동을 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닌 아이들에게 확인되는 공통적인 것은 각성, 정서, 집중, 행동의 조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각통합 이론을 기반으로 치료적 도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탄력 있는 천으로 몸을 꽉 감싸주기, 쿠션으로 샌드위치처럼 꾹 눌러주기, 무게담요를 덮어주기, 그리고 좁은 공간에 들어가고 통과하기, 탄력이 있는 공을 손에 쥐고 꽉 쥐기, 손바닥으로 머리를 감싸고 지그시 눌러주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구와 방법의 적용은 아이들이 좀 더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외에도 빈백, 바디필로우, 쿠션, 슬리핑백, 세라볼 등의 도구와 꽉 안아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압박조끼를 착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중 공기압박조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기압박조끼는 가슴과 흉곽 주변에 공기를 부풀려서 꽉 조여주듯이 감싸주는 조끼입니다. 이것은 심부 압박 감각을 제공하여 진정 효과가 있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도구입니다. 다른 도구들과 다르게 몸에 착용할 수 있고 활동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기의 양을 조절하여 압력의 강도를 맞출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공기압박 조끼에 적용되는 감각의 특징과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박조끼는 피부와의 접촉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촉각 감각을 사용합니다.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 피부가 눌려지거나 당겨질 때 느끼는 감각이 있는데요. 이것을 기계적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감각 정보마다 받아들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각 수용기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 수용기 중에 파치니 소체는 우리 몸에서의 뼈의 골막, 관절 캡슐, 췌장과 같은 내장기관, 그리고 가슴 부위와 세시기 등에 분포합니다. 이 수용기는 피부의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압박과 높은 빈도의 진동이 있어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압박과 같은 자극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심부 압박 감각이라고 하고 공기압박 조끼에 적용하는 감각입니다. 공기압박 조끼는 이 심부 압박 감각을 몸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어떻게 진정 효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뇌는 몸으로부터 감각 정보를 받아서 해석하고 그에 적절한 움직임을 만들어 다시 내보내게 됩니다. 감각 정보는 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영역까지 전달되는 동안 여러 곳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중 뇌줄기 혹은 뇌간이라고 하는 곳을 거칩니다. 뇌줄기에는 그물 형성체라는 신경핵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뇌로 감각 정보를 전달하고 각성 상태, 호흡, 그리고 심장혈관 등의 내장 기능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과활성되었을 때에는 시각, 청각, 체감각 자극 등 감각 정보에 대한 주의 집중이 증가하여 재빨리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역의 과활성은 각성을 높이고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의 영향으로 조절되는 곳이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각성과 감정의 영향을 받아 두 가지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교감신경은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는 기능을 합니다. 긴장되고 흥분이 되거나 놀라는 등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동할 때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변화가 생깁니다.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에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교감신경이 과하게 작동하고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긴장했던 몸을 평상시 상태로 되돌리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심장 박동수가 줄어들고 호흡이 편안해지고 위와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신체의 근육이 이완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할 때에는 이 부교감신경이 작동할 때입니다. 심부 압박 감각은 뇌줄기의 그물 활성체가 활성되어 각성이 높아지는 것을 다운시키는 감각 정보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작동을 끄고 부교감신경의 작동을 켬으로써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기압박 조끼의 착용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끼를 보시면 아이의 체형에 맞게 조절 가능한 벨크로가 어깨선, 가슴둘레, 밑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벨크로를 풀고 아이의 머리 쪽부터 입힙니다. 그 다음 가슴둘레에 있는 양쪽 벨크로를 먼저 채웁니다. 밑단의 벨크로를 채울 때에는 활동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약간 여유 있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선 벨크로를 앞쪽으로 당기면서 몸에 맞게 채웁니다. 모두 착용 후에 펌프로 바람을 넣습니다. 양쪽에 각각 하나씩 펌프가 있는데요. 오른쪽 펌프는 가슴 쪽 바람을 채우고 왼쪽 펌프는 등 쪽의 바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조끼를 착용한 후에 펌프로 공기를 넣을 때의 순서는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기가 들어가는 동안 그리고 공기를 채우고 나서 사용자가 어떤 느낌을 먼저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이나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머리부터 입어야 하고 벨크로를 붙이는 형태의 조끼여서 스스로 입거나 또는 입혀주실 때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기압박 조끼를 착용한 후에 공기를 부풀리는 양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의 수준을 맞추기를 제안합니다. 초기 몇 회는 펌프 횟수를 통해 적절한 강도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면 직접 권할 수 있고 스스로 강도를 느끼고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몸의 감각을 이해하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약간의 공기를 넣은 후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압박 조끼를 착용한 후 지속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압박 조끼와 무게조끼에 대한 연구에서는 최소 3분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었고 최대 2시간까지 착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템플 그랜딘의 연구에서는 최대 10분 이상은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어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적절한 시간을 확인해 보기를 권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기분이 나아지면 벗어도 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아마 사용 횟수와 경험, 효과의 진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지표들 중에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생리학적 지표와 행동적 지표가 있습니다. 생리학적 지표에는 땀 분비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손에 땀이 나거나
식은땀을 흘리는 정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맥박과 호흡의 횟수를 체크하여 해당 연령의 정상 범주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 자기 자극 행동을 조절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손을 파닥거릴 수도 있고 몸을 흔들거나 돌기, 손가락으로 두드리기 등 여러 자기 자극 행동의 강도와 빈도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 아동의 수행의 질적인 변화, 참여의 정도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무게조끼의 경우에는 2시간 착용한 후에 벗고 나서 2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공기압박 조끼를 통해 아이의 활동을 돕는 좋은 치료적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